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잠깐 하시죠. 안녕하세요. 택시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잠깐 택시로 500번은 기사님이 보험으로 500번은 사람을 만나다라고 잠깐 출연했었는데 제가 그때 손님으로 출연했었죠. 이번에는 저희 택시큐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게 돼서 이번에 잠깐 촬영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은 네. 그날 한강시민공원에서 강남역까지 이렇게 제가 모셨는데 네. 그날 차 안에서 참 재미있게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 참 괜찮을 것 같다 이래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뭐 말씀드리지만 서로 뭐 금전적으로 오고 가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차에서 우연히 만나고 오늘 처음 만난 겁니다. 네, 아쉽게도 아직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운전을 한 1997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23년 정도 했네요. 23년. 근데 실제로 운전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사고도 접촉사도 많이 났습니다. 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좀 준비해야 될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보험이라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근데 드리고 싶은 질문이 과연 보험을 왜 드는지부터 우선 납득을 해야 보험을 왜 드는지 설명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왜 필요로 하세요? 사실 이거를 고객자분께 가장 먼저 드린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다들 대답을 못 하시죠. 뭐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아서요 라고들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왜 필요한지 제가 납득을 시켜 드릴게요 하는 게 사실상 제 이제 일인 거죠. 이 운전자 보험을 다들 생각하시는 게 상해 중심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한다고 다들 하세요. 실제로 보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일반적으로는 다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사실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정말 발견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 안에 사실 다 내부 사용 하나하나 뜯어보면 골절상이라든지 뭐 화상이라든지 상해 쪽 있잖아요. 급격하게 외래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보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안 하시는 분들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가시는데 가장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럼 이제 이 질문 들어갈게요. 왜 보험이 필요할까요? 특히나 택시 기사님들은 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운전자 보험은 주 본질은 물론 상해도 포함이 되지만 주 본질은 형사적 부담금을 보장하는 데 있다. 형사적 부담금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보다 택시 기사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요즘 민식이법이라고. 네. 요즘 들어서 사실 민식이법이 정말 이슈가 적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지금 민식이법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이 민식이법이 나타났을 때 자신한테 처했을 확률이 어느 정도 높아진 거잖아요. 택시 기사님들한테는.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나요? 민식이법 관련해서? 네,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그럼 이게 문제는 내 보험이 이 민식이법에 걸렸을 때 이 보장이 될까 안 될까를 이제 사실상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사실상 택시 운전자 보험을 보면 상당 부분 특약 중에 구성 안에 운전자 벌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전자 벌금이 좀 기사님들이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가중처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처벌 금액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금액에 있어서 보장해 주는 게 운전자 벌금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사실 한도가 예전에 이제 그게 올해 3월부터 민식이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죠.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운전자에 있어서 형사적 처벌이 최대 1,000만 원,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절대 많지 않았어요. 다만 민식이법이 이례적으로 갑자기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예전에 사실 3,000만 원이란 케이스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벌금 한도를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잡아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고객분들의 보험을 다 뜯어보면. 근데 민식이법은 최대 3,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민식이법에 대해 있어서 약간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기사님이라면 한도를 과연 1,000만 원, 2,000만 원을 두는 게 효율적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조금 애매한 거죠. 자기가 정말 민식이법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신의 운전자 보험 안에 있는 그 운전자 벌금 부분은 한도를 3,000만 원으로 늘려놔서 내가 민식이법에 정말 운이 안 좋고 정말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지 못하면서 민식이법에 걸렸을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준비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기사들이 궁금한 거는 뭐냐면 보험료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로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료가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이 사실 보험료에 있어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또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정말로 사람마다 다르고 그럼 이제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가 강남에서 그 광화문까지 택시 타고 가고 싶은데 이거 얼마 정도 나올까요? 했을 때 택시 기사님들이 바로바로 대답해 주세요. 그럼 제가 지금 올해 60인데 네네네. 자 60살 먹은 남자가 네네네. 택시 기사로서 이제 가입을 했을 때 그 3천만 원 민식이 보호 받으려면 보장 받으려면 얼마 정도 그 비용이 나오나요? 보험료가? 그 부분에서 사실 다른 부분의 한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사실 운전자 보험은 어느 정도 최대 4만 원에서 5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는 게 어느 정도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네. 저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제 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주로 네. 한약이나 약초 네. 또는 또 한의원에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가거든요. 네. 이런 걸 좀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나요? 사실 보험사 대부분이 한방 쪽에는 보장이 사실 많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된다 해도 극히 제한적인 일부만 보장이 되고 있고 보통 한방 쪽보다는 저희가 아는 그런 상급 종합병원이나 아니 뭐 정형외과 그쪽 부분만 정말 이제 보장이 정말 잘 되어 있지 한방 부분은 잘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그런 한방 치료 목적 자체가 내가 약간 고혈압 또는 당뇨 또는 약간 저런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질환에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보장을 받고 싶다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정말 많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쉽게 풀어보면 이제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예. 운전자 보험은 본질적으로 어떤 거라 했죠? 형사적 부담금. 근데 방금 질문해주신 두 번째 질문은 자기 몸을 지키는 보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잖아요. 예. 형사적 부담금은 손해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또는 뭐 화재보험사를 가서 준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자기 몸을 지키는 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생명보험사에서 준비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어떤 특약이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나요? 우선 첫 번째로는 손해보험사에 비해서 그 보장성 보험을 들었을 때 환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험을 들었을 때 순수 보장형이라고 해서 정말 내가 아팠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조금은 비쌀 수는 있지만 사실 보험을 들 때 기사님들 또는 일반인 분들이 가장 조금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내가 과연 암보험을 들었다, 뭐 당뇨에 관련된 그런 보험을 들었다. 내가 과연 당뇨나 암이 걸릴까에 대한 의문이 가장 두렵지 않을까요? 근데 생명보험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선생님께서. 예. 근데 내가 80세, 90세, 100세까지 살았는데도 암이 걸리지 않았다. 너무 건강하다. 그러면 이제까지 납부한 그 보험료가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아니 좋은 거죠. 암에 안 걸리겠어. 암에 안 걸리면 좋은 거죠. 정말 좋은 반면에도 조금 내시면 괜히 보험 들었다라는 마음이 내심 조금은 들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생명보험사에서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암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암이 걸리지 않았다 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생명보험사의 특징 중 첫 번째인 거고. 잠깐 환급률이 높으면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네, 보험료가 조금은 올라가죠. 네. 대신 그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을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5만 원의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뭐 15만 원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10만 원을 가입을 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10만 원을 가입하면 뭐 20년 뒤든 뭐 10년 뒤든 내가 안 아팠다 돌려받고 싶다 했을 때 그거를 뭐 연금으로 전환하든 일시금으로 돌려받든 대략적으로 10만 원 중에서
정확한 계산은 이게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대략적으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최소 5만 원에서 7만 원은 매달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연금으로.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20년 동안 납부를 했다. 그러면은 그게 좀 더 지나서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내가 좀 돌려받고 싶다 했을 때 그거를 20년 동안 대략 5만 원에서 7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이거 보험 이야기하면 한 서너 시간을 이야기해도 이 끝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네. 드리기는 좀 네. 제한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마지막으로 네. 우리 택시 기사에게 보험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선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우선 택시 기사님들이 사실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일어나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정말 커요. 다만 그만큼 또 다른 큰 리스크가 택시 기사님들의 업무 시간이나 아니면 업무를 할 때 그런 자세적인 거나 아니면 업무 그런 습관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근무 시간이 정말 길고 어쩔 수 없이 항상 앉아서 업무를 하는 일종이지 않습니까? 항상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피로도가 쌓이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차 관련된 사고 리스크도 정말 크지만 자기 몸에 대한 질병성 리스크도 전 정말 크다고 봐요. 예. 네. 하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느끼냐 마냐는 사실 각각 사람들마다 느끼는 그 경각심의 정도 차이는 확실히 있겠죠. 예. 근데 사실 이 보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행성 계약이에요. 베팅을 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아프다, 아플 것이다라는 확률에 돈을 거는 것이죠. 예. 맞죠? 쉽게 말해서 정말 책에도 보면 보험은 사행성 계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사행성 계약이 맞아요. 어. 합법적인 사행성 계약인 거죠. 카지노를 가서 내가 뭐 블랙잭 21에 나온다에 베팅했듯이 내가 암보험을 가입한다는 뜻은 쉽게 말해서 내가 암에 걸린다는 확률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보험사랑 내기라는 거죠. 보험사가 보기에는 당신은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내기를 건 거고 나는 내가 암에 걸릴 것입니다. 라고 베팅을 하는 것이죠. 그렇네. 맞죠. 자,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자신이 암에 걸리지 않을 것 같다 하면 사실 보험을 가입해도 되지 않는 거죠. 맞죠. 어디까지나 생명보험사 가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해도 어디까지나 그건 손해잖아요. 10만 원 내고. 자, 마무리 말 해주세요. 예. 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사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예. 이런 행동을 취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자신이 이 매달 나가는 보험료 그 지불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지불의 고통을 느낌으로써 내 건강에 있어서 조금 더 소홀해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조금씩 매달 지불의 고통과 같이 함께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경각심을 가짐과 동시에 내가 조금 더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행동을 하나하나 취할 수 있고 지금 선생님처럼 뭐 한방병원에 자주 들리시면서 뭐 약을 챙겨 드신다든지 업무 시간에 있을 때 좀 자세를 좀 똑바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챙기면서 자신의 건강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그 강무관 설계사님과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참 인상도 좋고 그날도 좀 보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근데 우리 강무관 설계사님을 통해서 뭐 계약을 한다든지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가장 첫 번째 저와 같이 계약하신 고객님들은 가장 첫 번째 고객은 자신이 든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확실히 압니다. 그분들은 제 고객님들은 이 보험을 판매로 다니셔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보험 상품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보험 상품 정말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정말 설명을 들어도 한 달 뒤면 까먹잖아요. 아유. 근데 한 달 뒤 저를 만나세요. 고객님들은 정말 짧은 주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시고 길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저를 한 번씩 만나시면서 상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습을 합니다. 근데 그 보험료는 매달 나가잖아요. 지불의 고통을 매달 느끼죠. 근데 자신이 이걸 왜 들었는지 이유도 납득을 못한다면 그 보험료가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최소한 저한테 제 고객님이 되신다면 내가 이 돈이 왜 나가는지에 대한 까닭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저 강무관 설계사님하고 네.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잠깐 말씀하시고 이제 방송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에 있는 M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회사 이름 말씀하셨대요. 네, 뭐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는 제 생각에는 선생님께서 제 명함을 착 하고 올려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만, 네, 거기 이제 제 연락처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강남 한복판에 저희 회사 본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미팅 일정을 사전에 예약을 해서 제가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택시큐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강무관 설계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의 영혼을 팔지 않아도 돼. 나의 미래를 새로 설계해. 카카오와 티맵으로 우리도 쏠쏠하지. 택시큐를 높이면 500도 가능하지. 택시큐.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힘든 청춘을 위로하고 싶어. 힘찬 생생한 박수를 받고 싶어. 양생으로 단련된 마음으로 습생으로 다져진 체력으로 홍대 입구 젊은이와 최저임금 얘기하지. 택시큐. 어둠의 터널 지나가게 해주었지. 인생의 희망 다시 보게 해주었지. 너희의 울분을 자유로에서 풀어봐. 너희의 서름을 올림픽에서 외쳐봐. 쉽게 포기하는 것은 개웃기는 짓이야. 서울 택시 도전하는 당신이 주인이야. 정신 차려 택시큐. 눈을 뜨봐 택시큐. 일단 해봐 택시큐. 핸들을 잡아 택시큐. 정신 차려 택시큐. 눈을 뜨봐 택시큐. 일단 해봐 택시큐. 핸들을 잡아 택시큐. 정신 차려 택시큐. 눈을 뜨봐 택시큐. 일단 해봐 택시큐. 핸들을 잡아 택시큐. 정신 차려 택시큐. 눈을 뜨봐 택시큐. 일단 해봐 택시큐.